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7시 35분입니다. 자,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꽤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시간에서 19만 7,200원에 끝났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예. 그리고요. 예. 외국인들이 만주판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두 가지 사실만 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이 공매도라는 부분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종목은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사전 패시브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을 때 기본적으로 조정이라는 거를 분명히 줬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자, 경고의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어찌어찌 될 것이고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만 계속 생각하시면서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컨디션이 썩 좋진 않지만 연구소 나와서 제가 짬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죠. 예, 월요일 하루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28만 원이라는 부분은 2월 초순까지는 뚫을 수가 없다. 자, 만일에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은 분명히 하락을 동반시킬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기계 룰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억을 운용했었고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한 17대 1에 대한 이 경쟁률 끌어내린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뭐죠? 네. 에코프로 머티가 따상상에서 시작하게 되면 관련 2차 전지 기업들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고가의 공매도를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가를 충분히 끌어내리면서 경쟁률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하단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200에 상장된다는 기사는 여기서 나왔고 여기 편입됐죠. 강한 패시브 자금의 힘이 등장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은 그거예요. 11월 이전에 두 번의 상장을 시키려고 했지만 안 했죠. 그 의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맞아요. 어차피 12월에 우리가 3, 6, 9, 12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건 뭐죠? 특례 편입 상장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편입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월이니까 11월에 상장을 시키게 되면 15거래일에 이 시가총액만 형성되게 되면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아주 손쉽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이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까지 들어올렸는데 더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아도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 상장을 할 수 있는 달이었으니 끌어올리지 않고 훼손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비축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주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장 초기부터 얘네들의 의도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MSCI는 2월 17일 이때 기준으로 갑니다. 이때 뭐죠? 사전 패시브 자금, 즉 MSCI는 우리가 선진국 시장과 후진국 시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개도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이럽니다. 자, 대한민국에 한번 투자해 봅시다. 종목을 어떤 건 살까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자,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 200은 국내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편입을 하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선 얘도 빠지게 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MSCI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편입을 하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선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MSCI, 자,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은 근거 있게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MSCI의 편입 요건은 어떤 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시가총액만 맞추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요, 시가총액. 자, 몸집을 키우는 건 좋다 이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올해 54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따분한 영상, 근거 없는 이야기 이런 데서 약간 뭐랄까요? 지치신 분들이 영상을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목소리가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독감까지 걸렸습니다. 이게
컨디션이 좀 들쭉날쭉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건강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 맞으세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MSCI는 배영만 개그맨 기억하십니까? 배영만이 몸집을 키웁니다. 강호동으로. 자, 몸집 키우는 것까지는 해당 사항이 오케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데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몸집을 강호동급으로 키워놨는데 강호동이가 얼마를 뛰어야 된다? 운동장 6바퀴는 뛰어야 된다. 몇 초 안에? 예, 룰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 MSCI라는 지수에 편입을 못 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그 다음 뭐죠? 예, 거래량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입되게 되면 불발이 나오죠. 과거에 에코프로가 그랬습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 배영만에서 강호동 정도로만 가려고 했는데 뭐 300km 넘어버렸다. 자, 이거 편집 못해. 왜요? 대한민국 증시를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거래할 수 없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편입하려고 하니까 급작스럽게 성장을 한다 이겁니다. 야, 그러면 얘가 언제 빠져들지는 모른다. 살이 급격하게 쪄서 얘를 요만큼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죠? 왜요? 많이 쪘으니까 순간적인 이 소위 말해서 감소분도 빠른 속도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뛰지 못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증시를 사는데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비중보다 작죠. 근데 얘를 상한가에서라도 사버려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아니죠. 누구나 똑같은 거죠.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감정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인 MSCI 펀드 매저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부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에 대한 부분은 향하고 있다. 지금도 역시나 27만 원, 28만 원을 넘냐 마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특례 편입 상장되는 날 곱하기 2, 28만 원. 어차피 넘을 수 없을 것이다. 왜? 넘었다고도 훼손을 시켜버리는 게 프로그램의 룰이고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거래량을 넓히는 절차를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명은 어떤 운명이죠? 에코프로의 지분이 50% 가까이 있죠. 2대 주주는 블루론 파트너스죠. LG가의 맞싸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못 팔 물량이긴 하지만 거래량을 증가시키려면 강호동급으로 몸집은 키웠지만 거래량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에코프로의 지분을 팔니까 경영권 위협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예, 블루론 파트너스 보호에서 걸려 있죠. 그러면 방법은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500원입니다. 저가주가 돼버리죠. No. 뭐가 있죠? 예, 무상증자가 있죠. 자, 무상증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단행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단행할까요? 나중에 단행하겠죠. 언제? 2월 17일이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주가를 28만 원 위로 끌어올리지 뭐죠? 돌파해도 되는 그 구간대에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이해하면서 프로그램에 강한 힘이 등장하는 구간과 무조건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맞아요. 프로그램의 하단에 형성되는데 퍼센트치율과 거래량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 룰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용과 대출, 미술을 통해서 주식 수를 좀 늘리고 싶다. 그래서 주의 종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에 대한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용 미술을 하시고 싶어 하는 이유 뭡니까?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어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몸통을 날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전 파시브 자금의 흐름과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은 완만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실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쵸? 얼마나 이 위아래 변동성이 컸는지. 지금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2월 달, 2월 중순, 3월 달까지는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편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일단 요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자, MSCI라고 하는 선진국 지수, 후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퍼시브 자금. 역시나 이건 대동소이합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패시브 자금을 20조 가까이 운영하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전에 만들었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게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통용화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일 최고령 구독자가 98세입니다. 예, 참 저도 이 취미 생활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소개시켜 드리다가 일이 돼 버리는 건데 그래도 예, 제가 뭐 이제 아들뻘이죠. 예. 자, 보람을 느낍니다. 자, 010-4822-8706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요.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죠. 에코 자,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유는 공매도를 치자가 아니고요. 불법적인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를 들고 있든 만 주를 들고 있든 반드시 이 부분은 풀고 갑시다. 아시죠? 자, 요거 어렵게 정리한 거고 아마 어디서도 이 받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2년 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 6천억 가까이 마지막 코로나 때 수익을 올리고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매니저는 일단은 이런 활동 자체를 아마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한 분 한 분 최대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정도면은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에코 공매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 이 미보도 자료를 좀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아마 이제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자공시사항이 나와 있죠. 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3개월 이내입니다.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고 나와 있을까요? 볼까요? 지금 MSCI에 편입되는 즉 3월이라고 했죠.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얘는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만 원이든 아발이든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상단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뭐 이런 쭉쭉 보다가 자, 미확정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할게요. 11월 27일, 2월 28일 미확정이라고 하죠. 이때 순간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A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테슬라입니다. 뭐 여의도에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요. A사라고 해서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추진할 내용이 있니? 이건 뭔 뜻이죠? 제가 뭐라고 했죠? 상승을 하는 이유와 근거가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거래소에서 거꾸로 물어본다고 했죠. 조치 중에 하나다.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당사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목적으로 중장기 전고체 판매를 위한 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확정된 사항 없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요렇게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하죠. 자,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12월 28일 날짜로 이렇게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 2차 여차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없다. 다만 이 공을 어디로 옮겨버리죠? 3월로 옮겨버립니다.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이게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의 숨은 의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결국은 뭐죠? 우리는 반드시 MSCI 선진국 지수, 후진국 지수라는 이런 글로벌 마켓에 포함하고 싶어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요소는 공을 3개월로 넘기겠다는 거죠. 12월 28일 공시를 통해서. 3개월이란 텀이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달려나갈 필요가 있을까? 왜? 너무 많이 올라버려도 편입을 안 해주는 불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때요? 합리적인 근거 나오죠. 그러면 전구체라는 것도 한번 알고 갈까요? 전구체는 뭡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죠. 자, 양극재는 어떻게 나누죠? 전구체 플러스 리튬을 나누죠. 그러면 자, 전구체는 왜 희귀성을 가지고 주가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중장기적인 A 파트너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최종 목적은 MSCI 편입을 위해서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은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광물을 쓰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을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80%를 담당하는 정부채 회사인 이에 대한 희소성이 나오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이미 고려하고 있는 요소죠. 왜요? 중국과 미국이 다시 친화적인 정책이 잠깐이라도 있게 되면 풀어버릴 수 있죠. 제롬 웨이, 중국의 전구체 최대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자, 어떤 논리가 형성되죠? 잃어버리더라도 지금의 특수한 환경, 본인들이 전구체에 대한 희소성을 가지고, 예, 맞아요. 지금 수혜를 받는 이 환경이 언제 끝날지 모를지언정 결국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의 전구체를 예,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날짜에 대한 부분도 뭐라고 하죠? 예, 석 달 이내에 제공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쵸? 자, 결국은 우리는 사전 포섭을 17로 봅시다. 필드에서 있었던 시각으로 봤을 땐 2월 17일 기준으로 사전에 얘를 편입할까 말까. 노래 가사도 있죠. 예. 자, 편입할까 말까. 이렇게. 자, 요때까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주가 상승률을 화려하게 준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쉽게 뚫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큰 판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기업의 어떤 앞으로의 이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를 따라가야죠. 두 번째는요. 이런 어떤 조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고점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하고 일부분요. 수량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죠. 단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타치로 여기 사버리고 쭉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신 적이 몇 번이나 계시죠? 음. 종목을 보고 투자한 거죠. 실수의 확률이 늘어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구간대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준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트리거가 나오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나왔을 때 일시적인 비중의 조절을 통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거를 새로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물론 시장 산업 업종이라는 탑다운 방식을 따랐긴 했지만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어떤 이런 변동성 구간대에 내가 덜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진입을 할 때, 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다만 잊어버리는 거죠. 왜? 판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 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거 얼마에 샀던 건데 이거 살 수 없어. 얼마에 50%를 판 건데 이걸 어떻게 사? 아니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추종했다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파도가 이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수영하라고 합니까?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물결과 반대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빠른 속도로 멀리 갈 수 없죠. 자, 이 뜻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시류는 바뀌기 마련이다. 자,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투자한다 했죠. 제로 파월이라는 자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자, 갑자기 이 제롬 파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구체 부분을 아셨죠? MSCI에 대한 부분도 아셨죠? 코스피 200에 대한 숨은 의도도 아셨죠? 그러면 이것까지 할까요? 주의, 경고, 위험. 이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인가? 자, 주의하세요. 경고 날릴게요. 위험합니다. 단 뭐죠? 이 종목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희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내포 있는가 기업이 요구하죠.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빠진다고 할 때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의, 경고, 위험. 똑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경고할게요. 위험합니다. 거래 정지됩니다. 대주의 횡령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세요라는 시장의 경고 조치라는 거죠.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단 누구누구 테마, 한동훈 테마, 누구누구 테마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맥이라는 거죠.
그 인맥은 언제든 끊기더라도 끝나버리니까 부정의 사실 하나만으로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의 요소가 등장하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 이내에 제공 시 수주 이어지고 있죠. 결국은 뭐다? 모든 타겟은 28만 원이라는 거에 주의, 경고, 신용 쓸게요, 미수할게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미수 거래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용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라더겐 사태 이후로 CFD 이후로 자 보시게 되면 없죠. 예. 자, 요거 있다는 거는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키움증권이라는 데서 아마 과거에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이런 걸 풀어줬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다우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떤 미수금 5천억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면서 전 종목에 대한 신규 상장주 룰을 어기는 부분 그리고 상장된 뒤 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큰 건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했죠. 그게 아마 이 기사로 아마 제가 말려드렸던 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 올랐을 겁니다. 이게 신용과 미수를 막는다는 게 금요일 날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항상 시장은요, 명분을 준다 이겁니다. 얘가 양극재잖아요. 예. 에코프로 머티에 전고체를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를 빠지는 이 사이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 미수권을 끄집어내면서 막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이 차익을 하면서 예, 뭐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상승. 다만 이 차익은 손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요. 패시브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고 한 1분 정도면 80 나신 분들도 선배님들도 다 이걸 알 수 있더라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합참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잠시만요. 네, 이 방은요. 제가 코프로머틱 금요일 대응 전략 방이라고 해서 자, 요때 한번 좀 만들어 봤던 건데 예. 12월 22일 날 예, 그래도 80 넘으신 인생의 선배님이 텔레그램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올려드렸어요. 뭐 한동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질 때 베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58분인데 합참 연평도 북방서 1시간 10분간 92여 발 내일 일단은 뭐 단기적인 조정은 시장에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강한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동반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 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 공매도 청원에서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국내 시장에 있는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부분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절대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인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적인 소수 집중 계좌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민원 그리고 이 청원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 가까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분명 실시간 모니터링 2달 동안 하거든요. 제가 기관 코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유관 기관이었습니다. 이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사용해죠. 에코 공매도. 라고 보내주시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달해 놓고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좀 뭐 편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때 26만 주, 2,600원대의 스탁 옵션을 등장시켰죠? 이게 왜 등장을 시킨지 아세요? 원래는요,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맞아요.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팔겠습니다 해서 주식을 빼주세요 할 때는 이거의 특성, 이 의무공시사항입니다. 근데 기사가 나오죠. 2,600원짜리 스탁 옵션이 있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76만 주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생긴다는 건데 아니죠. 공시사항에 의무가 없어요. 근데 기사로 내버리죠. 왜 그럴까요? 26일 날부터 빠지죠. 투매 일으키죠. 왜 그럴까요?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불법적 공매도예요. 이유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퇴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직원들은 스탁 옵션을 팔 수가 없다는 조항이에요. 근데 왜 등장을 시켜요? 보통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까지는 원래 주주들한테 주식을 돌려줘야 돼요. 배당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연휴가 끼어 있어서 12월 26일이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이때 기사를 내고 빠지게 하고 투매를 일으키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자, 얘네들의 기업이 아니고요. 공매도 하는 애들이요. 기사는 누가 내죠? 기자가 냅니다. 기자는 어떻게 하죠? 요새는요, 얼마 쥐어주게 되면 이 기사를 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불법적인 공매도는 처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장중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용하게 되면 전혀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아까 이걸 또 괜히 보여드렸네. 자, 일단은 요 부분, 예. 에코프로머티 금요일 대응 전략방. 여기까지도 일단 영상에 풀어냈기 때문에, 여기 텔레그램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5일날 에코프로머티 24만원 라운드 피겨. 패시브 자금의 룰을 통한 기기적인 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상승하기 전에 이제 19만 9천 원일 때죠. 이때 영상을 찍었는데 무조건 올 겁니다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이때 말을 하네요. 서운하겠다. 라운드 피겨. 무조건 오른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리는데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자,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28만 원을 주가를 뚫기 위한 과정은 이날이 아니다. 그쵸? 2월 달로 향할 거다.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을 알고 프로그램의 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면서 맞아. 비중 축소와 그리고 비중 확대. 이 전략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기업도 MSCI 편입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는 들어오지 못게끔 해야 되고요. 언제든 전고체 시장이 중국 걸 쓸 수 있다는 환경이 제시될까봐 이 기업 역시나 중장기에 대한 전고체 수출 이 상대 기업을 물색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느 시간에는 어느 때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연한 투자를 해야 돼요. 과거의 코로나 때도 우리는 펀더멘탈, 내재 가치, PER, PBR. 그러나 결국은 뭐죠? 모든 우리가 경제를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질병이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훼손시킵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피해가는 과정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2020년도에 아마 9월에 이제 여러분들 그 추석 잘 지내고 왔더니 2주부터 부셔버리죠. 우한폐렴 이야기 나오면서 중요한 건요 신호를 줬어요. 저는 이 외환 시장의 분위기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항상 참고를 합니다. 이유는 외환 시장에 큰 돈이 움직이죠. 그때는 항상 외환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장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주면서 결국은 빠지는 주가를 맞이하면서 이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종목에 대한 1차원적인 공부는 상장되기 전 그리고 초반에 끝내라. 그 다음부터는 룰을 이해하고 이제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게 되면 이 손실률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는 그래도 샀기 때문에 올랐다가 아니죠. 정확한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근거. 이게 바로 수익률 격차라는 겁니다. 뻔히 올랐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60% 수익이고 나는 10% 수익이다라는 거는 접근에 대한 방식 자체를 달리했다는 거죠. 자, 시장. 제롬 파월이죠.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동결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죠. 다만 얘에 대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죠. 미국의.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고용지표죠.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 자, 한번 놀아보자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펀드 매니저 15년 동안 할 때 스탑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산업은요.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자, 2차 전지를 꺼내 옵니다.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무시하자죠.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으니 양극재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그게 바로 핵심 소재인 전고체다.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과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1,500만 원씩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죠. 10년 기준으로.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전기차 타다가 수요가 감소되는 거 많이 보셨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시장의 배터리 업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진영의 뭐 사랑의 배터리도 있잖아요. 시장 산업 업종. 자, 업종 내에서 배터리 산업군을 투자해야지 2차 전지 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흐름이 안 좋아요. 즉, 내가 10억을 보유하든 100억을 보유하든 1억을 보유하든 결국은 종목을 누르는 투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힘들다. 중요한 건 공부는 공부를 하되 시장의 흐름, 패시브 자금, 피할 땐 피하고 업종, 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물론 이 아까 일러드려 버렸기 때문에 방 링크 주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만 좀 다루긴 하지만 만일에 진실적으로 요번에도 한번 일러드렸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좋은 종목을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지만 시장이란 큰 판 어렵지 않아요. 산업 그리고 업종 이 부분을 가지게 되면 내가 만일에 10억을 가진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세 종목을 넘어서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건 피해갈 수 있는 기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3배 가는 종목도 6배, 7배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투자하시는 분, 자, 쉽게요. 1년이면요. 10억 이상은 버는 건 아주 쉬워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산업, 배터리, 산업. 자, 향후에도 이런 산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오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조선 사이클, 항상 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한다. 그 사이클에 우리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종목에 대한 연구는 1차원적으로 끝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룰을 이해합시다. 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죠. 최소한 3,000명? 3,000명은 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별을 통해서 선착순이라는 건 그렇고 사연을 좀 보고요. 제가 이제 연구소 최근에 몇 분 초청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해법을 좀 일러드렸어요. 각자에 대한 어떤 최근에 수익률이 둔화되신 분, 좀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만나 뵙긴 했지만, 자,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만일에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에코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각각 전화번호 회선 하나가 거래소에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자, 의무와 권리 동시에 사용하고요. 만일에 이 공부하는 어떤 채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여러분들과 좀 만나 뵙는 기회를 좀 갖고 싶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한두 명 가지고 제가 만나 뵙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 주위에 계신 분들 누구나 좋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전화번호 하나하나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3,000명 정도 모인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일에 그러지 않고 누구누구 지인입니다. 공부라고 해서 한 3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따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위 뭐 개모임 하시고 계시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주위에 공부라고 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각각 전화번호로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공부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지인분이라고 한다면 300명만 모이더라도 제가 채널을 만들고 오프라인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따졌을 때 한 달에 한 2회 정도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뭐 인생 이야기 해보시죠. 저도 나이 먹다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인생은 뭐죠? 항상 사이클대로 움직이고요. 주식시장도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언젠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상당히 나인 전화번호입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슈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자, 일요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